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책, 흥미로운 방법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 흥미로운 책의 저자를 또 한번 직접 모셨습니다. 여러분은 수학을 매우 싫어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아마 보고 듣는 분들께서도 수학을 좋아하셨던 분이 많지는 않을 걸로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수학이 왜 싫었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싫어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을 왜 싫어했는가,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에게 지금 수학 공부를 시키고 있다면 정말 그게 수학 공부인가, 수학을 어쩌면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실 조안호 수학연구소의 조안호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학통역사 조한호입니다. 수학 통역사요? 네, 저는 이제 수학을 언어로 보는 입장이라서 네. 뭐 영어나 이런 다른 언어도 통역한다면 네. 수학도 역시 통역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 수학이 보면 숫자와 기호들로 이제 막 이루어져 있잖아요. 보통은 그 친구들을 마치 우리가 영어 단어 풀듯이, 영어 단어 해석하듯이 네. 그런 숫자와 기호들을 해석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수학은 수와 수식을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이해해 주는 것, 거기에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 자체가 우리가 외계어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통번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뭐 미국하고 한국의 수학 이제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비교 분석한 논문을 보니까 교과서는 미국 게 잘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질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떨어지더라. 뭐 이런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한 10여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 말은 뭐 미국 한국이 둘 다 어느 교사의 질이 우수하냐 이게보다 그만큼 수학에 있어 가지고는 통번역하는 역할이 절대적으로 결정적이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의미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학생들 최고고요. 선생님 또한 역시 최고입니다. 네. 그런데 왜 못할까요? 아니, 잘하지 않아요? 일단 지선 씨는 수학을 잘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언제부터 포기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포기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따라가다가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수학을? 네, 아니 모든 과목을 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보니까 네. 보통 고등학교 때 포기하게 되는 게 뭐 미분쯤 가서 포기하나요? 전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고. 네. 네. 통계적으로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80% 정도. 맞네. 80%. 네. 그래서 전 인문이거든요. 네. 근데 수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는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수학이라는 책이 나온 거 이거 자체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거 이런 책이 왜 나왔나 네. 싶고. 근데 이제 저도 문과고 아마 당연히 우리 정박님도 문과셨을 텐데 저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수학이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왜 포기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안 포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안 저는 포기했는데 네. 왜 남한테 네. 올바른 수학 공부를 알려드릴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학을 만약에 이제 저희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뭐 이제 큰다면 무슨 과목 공부를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라고 만약에 저는 부탁하고 싶냐면 네. 저는 그 중에 하나만 딱 꼽으라면 저는 수학을 꼽겠어요. 그러니까 뭐 국어, 영어, 뭐 과학, 뭐 물 다 여러 과목이 있겠지만 정말 한 과목만이라도 너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수학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수학을 않습니까? 공부하면서 네. 얻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막 계산이나 하고 문제나 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궁극적 목표는 논리적 사고, 즉 제 말이 그겁니다. 연역법과 귀납법 네. 중에서 수학은 연역법적인 논리를 가르치려고 만든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체제 내에서는 모든 학문에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을 잘해야 언어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도 똑같이 언어라서 네. 수학을 잘하거나 국어를 잘하거나 영어를 잘하면 네.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신기했어요.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화성을 잘 쌓는 거예요. 화성? 네, 화성 음악.
아, 그게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근데 그 화성학 있죠? 네. 음대생들이 하는 네. 거기에 수학 원리가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작곡과 학생을 한번 만났거든요. 네네. 저 이모여대 네. 사귀었어요? 사귀었지. 아. 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작곡가다 보니까 화성학을 해요. 네. 근데 보면 이 거의 뭐 숫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는데도 수학 이렇게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네. 이제 그때 잠깐 한 적이 좀 있었는데 어. 그만큼 수학은 모든 학문의 전 어머니다. Mother Mother of Ology. 어러지. 사이언스가 진짜 뭐 네,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약간 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네. 저 부른 것도 그 정프로님 아니신가? 근데 저도 진짜 그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 요 책을 보고 대충의 어떤 감은 좀 잡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착각인지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착각이 아닌 걸로 하면 뭐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 수학을 지금 한 70년간 가르쳐 왔는데 아. 제가 보기로는 이제 잘못된 공부를 계속 해와서 네. 그 잘못된 공부를 이제 올바른 공부인 양 생각하기 이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걸 오래 하다 보면 네. 이게 맞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근데 잘못된지 모르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은 항상 나올 거잖아요. 잘못 가르치든 잘 가르치든. 네. 그러면 결국은 못하는 사람 보고 너는 왜 못하고 쟤는 할 텐데 네. 그렇게 되니까 잘못하는 방법들이 이제 그 곤란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거나 열심히 해서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가 수학의 길이 아니라 수학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배우는 거고 보통 사람이 공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고등수학은 모든 국민이 배워야 되는 국민 공통 과목이지 소수의 머리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잘못 배운 게 아니냐. 그러면 잘못 배운 거를 오래 했으니까 착각이 많이 들어간 거고 저는 그 착각이 계속 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에 있는 그 수학의 공부들이 데이터에 근거한 그 수학 공부법들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경험적인 입장들이 계속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문제를 계속 풀으라고 하고 네네. 그죠? 계산 빨리 연산하는 능력 빨리 키우고 문제 계속 빨리 풀어가지고 유형을 빨리 파악해서 네. 제한된 시간 내에서 빨리 풀어야지 점수를 고득점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이것만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적을 이제 최우선으로 보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수학적인 그 능력들을 키워나가고 그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수학 실력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뭐냐? 수학 실력이라는 게 뭔지가 네. 배워야 이게 지금 키워지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교육이 변화가 목표다. 그러면 변화할 때는 대부분 이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현재 상황을 비판적 사고로 바라보고 그것을 다시 바꾸는 과정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있어져 와야 되는데 우리 교육이 이제 비판적 사고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네네. 제가 조금 옛날부터 좀 반골 기질이 있어갖고 왜 이렇게 묻다 보니까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 수학이라는 게 뭐고 수학 실력은 뭡니까 그러면?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수학은 동양적으로 볼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나 여기도 동양이거든요. 거기 나일강의 범람에 따라서 토지 측량을 하거나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용도로 그러니까 현실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동양적인 수학의 출발이었고 네. 서양은 그 출발이 그리스밖에 없어요. 근데 네. 그 그리스가 처음 출발한 것이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이 있고 이데아가 있고 현실은 그 이데아를 비치는 그림자다. 그래서 동서양이 수학이 만나니까 그 수학이라는 개념, 이데아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원의 정의를 가지고 원과 관련되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모두 푼다라는 이러한 수학적으로는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수천 년간 이루어졌고 그 수학의 개념들은 이제 정의나 정리나 이런 것들이 수학자가 만든 거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연역적인 학문인데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한 거예요. 귀납적으로. 문제 많이 풀다 보면 개념이 잡힌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수학을 이제 수학적 특성이 아닌 문제를 풀다가 뭔가가 된다라고 하면 귀납적인 거고 귀납적인 것은 과학인데 과학과 수학을 혼동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수학 교육이 이상하게 되다가 사실은 제가 초등, 중등 교육이 워낙 귀납법 쪽으로 너무 흐른다. 네.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하니까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수학의 본연의 성질과 좀 멀어진 거고 그러다가 한 10년을 하다가 고2 딱 되면 아, 니네 많이 컸네? 이제 연역법으로 하자. 그러면서 책에다가 정의, 정리 뭐 이런 것들 다 써요.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고 하는 고2, 고3 때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그런 거 필요 없이 막 문제만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푸는 게 막 몸에 배서 고등학교 아마 그런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나는 개념은 알겠는데 응용이 안 된다. 뭐 그런데 실제로는 개념을 모르는 상태인데 그동안 초등, 중등에서 계속 해오던 것이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했으니까 네. 그게 계속되는 공부 방법이냐? 고2, 고3 때를 막 계속 시간을 잔뜩 쏟았는데 안 되니까 아, 최종적으로 막 그런 거죠. 아, 나 머리 나쁜가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도 되는 게 수학이라니까요. 잘못된 공부의 피해자가 네. 너무 많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네네네. 이사 강력히 이제 개념을 먼저 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에 맞는 여러 수를 이제 대입해 보면서 그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당연히 해야 되는 수학 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개념들이라는 게 수학이 이제 워낙 되게 많은 뭐가 있잖아요. 네네. 뭐 함수도 있고 뭐 무슨 방정식도 있고 네네. 등등. 개념은 우리가 안 배우나? 안 배우나요? 우리가 한 번도 안 배워봤나? 그 기억이 안 나네. 개념이라고 하는 게 예. 자연과학적 개념과 예. 인문학적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학적으로는 사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뭐 백인 백색이고 100명이 보면 사과를 뭐라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그게 다 맞죠. 네. 어느 사람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인문학적인 정의라고 보면 그러니까 맨날 다수설, 소수설 맨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다라고는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문학적인 거고 이공계 쪽에서는 개념이 그런 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거고 하나예요. 정의, 정리 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면 이게 하나지 이거를 뭐 변형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정의와 달리 이공계나 공대 쪽의 정의는 딱 하나이고요.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순간 문제를 잘못 풀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모든 개념은 다 한 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고 막 한 30분 설명하고 내가 설명했으니까 이걸 풀어봐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 다 했어도 이건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산과 개념이라고 하는 걸 도구로 해서 네. 연역적으로 아이들의 실력, 그 아이들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연역적인 논리적 사고, 연역적 사고를 정확히 의미합니다. 네. 이거를 길러주는 것이 실력이라고 명확히 보고 이것만 길러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개념은 수학에서 공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느낌 같은데요. 아, 한 줄로 설명하고 아니요, 이 아니요. 전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공리도 네. 그렇지만 정의도 정리도 모든 것은 다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장의 그림이어도 되고요. 네. 한 줄이어도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초중고에서 한 장의 그림으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초중고에 나와 있는 개념들은 다 한 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좀 네네네네.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초등 3학년에 나누기라는 걸 배워요. 네. 근데 나누기가 뭐냐를 교과서에서 한 10쪽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느 한 개념을 초중고를 통틀어서 10쪽을 설명하는 예는 없어요. 이게 유일합니다. 근데 10쪽을 왜 설명하냐면 애들이 나누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을 선생님들이 나누기를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계속 설명한 거죠. 근데 사실상은 첫날 아이들이 듣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못 푸니까 어려운구나 하고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근데 한 달을 설명하고 애한테 물어봐요. 너 나누기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누기가 뭐예요, 시선 씨? 나누기는 케이크 8조각이 있는데 4명이서 나눠 먹으면 몇 개로 나눠야 되나 이런 겁니다. 그게 정리니 정리니. 이렇게 실생활의 문제를 애운 거죠. 이게 이제 동양적 사고입니다. 아, 그래요? 이집트적 사고고. 아니, 그러면은 나누기라는 프로님, 거는 나누기 뭐예요? 숫자를 또 다른 숫자로 네. 분해하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아, 다 한 줄이어야 된다. 우리 정박님 나눗셈은 그냥 사칙연산의 하나로 사칙연산의 하나로 가감승제에서 제에 해당한다 이런 거니까. 이거 안 돼. 이거는 네. 배워야 됩니다, 수학은. 네. 이제 아는 거하고 네. 달라요. 그러니까 나누기는 제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네. 같은 수의 빼기가 몇 번 뺐는지 세기가 귀찮아서 만든 기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번 뺐냐라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나누기 4 그러면 12에서 4를 몇 번 뺐어? 라고 정의에 의하면 4를 몇 번 뺐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해요? 3번? 이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수식의 의미고 그러네. 이것이 갖고 있는 모든 수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의미가 돼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외계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아랍어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아랍어 모르는 상태에서 외계어잖아요. 그 모르니까. 근데 많이 또 수학은 보니까 많이 보니까 또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리고 답도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이들이 나누기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달을 배우고 나서도 애들이 이렇게 보면 숫자만 보고 풀 수 없는 게 있으나 나누기가 뭔지 잘 찍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도 곱하기도 아니에요. 근데 빼기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나누기네 이렇게 되는 거고 나누기는 근데 제가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네. 개념을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면 네. 아이들이 이해할 수도 있지만 네. 어쩌면 이제 나누기라는 건 이제 많이 해봄으로써 이제 이게 우리나라 방식인 네네. 거죠. 뭐 12 나누기 4, 13 나누기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12 나누기 뭐 3이 네. 오케이 3이 4번 들어가는구나. 네. 이러면서 이제 결국 12에서 3을 몇 번 빼는지를 그냥 결국 같은 결과로 혹시 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12 나누기 4나 12 나누기 3의 그거에 대한 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사실은 모든 것을 네. 그 의미대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연산이기 때문에 12 나누기 4를 그 몇 번 빼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네. 나와야지. 근데 개념은 알아야 그거는 된다. 연산에 불과한 거고 제가 아까 그 수학을 언어로 비교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산은 국어로 말하면 가나다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다라를 모르면서 국어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가나다라를 잘한다, 국어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연산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학을 해나가는데 그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수학이 요구하는 만큼을 길러주면 되는 거지 연산이 수학 자체는 아닌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수학의
그러니까 국어의 가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산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네네. 수학이 이제 국어의 가나다 정도 배우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다는 당연히 우리가 그거 모르면 한글 아예 못 쓰는 거니까 네네.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가나다 잘 쓴다고 글을 잘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념 정리가 안 돼서 수학을 그렇게 못한 건가요? 저 고1 때 포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의 사람은 음. 수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간혹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해요. 고등 수학은 엄청 어렵다. 그러면 공통 과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배우는 걸 어렵게 만들어놨으면 교과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하나씩 하면 될 만한 정도의 난이도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몇 개를 든다. 그럴 때 연습을 하면 자기 몸무게 정도의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몸무게라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들어봐. 못 들죠. 자기 몸무게. 근데 차곡차곡 연습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이 쉽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네. 일단 수학을 그러면 다 해야 되나? 왜냐면 못하고도 이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 네. 못 살아요. 힘들어요. 예. 뭐 누군가는 음악을 못하고 누군가는 국어를 잘 못하듯이 네. 말씀 주셨습니다만 네네. 수학 못하는 게 뭐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굳이 수학을 뭐 우리가 다 잘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게 네. 하나가 좀 있고요. 네. 만약에 수학을 하나씩 하면 안 될까요? 하나씩 머리가 하시죠. 나빠서. 예, 좋습니다. 수학을 다 잘할 필요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없습니다. 다 잘한다는 게 그 공통 수학이라는 거 정도는 다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예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러요. 미쳤다고 수학해요. 노래해야지. 근데 제 말은 노래하는 길이 워낙 좁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갖고는 세상에 나가서 명함을 못 내밀겠어. 그러면 에이 공부가 좀 편하겠다. 길이 좀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섣불리 그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음악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예요. 수학을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수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을 잘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거는 우리 아이에 맞춰서 수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노래가 그 특출나지 못해서 넌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거고 너 대학교 가야 되고 수학이 뭐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수학을 해야 되는 거고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왔다면 그러면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수학을 할지 말지 결정했듯이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의 특성에 맞춰서 수학이 요구하는 바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인 거죠. 네네. 모든 사람이 뭐 잘할 필요는 다 없고. 그렇죠. 다 잘할 필요는 없고. 근데 수학을 하려고 했다면. 마음 먹은 사람이 못 온 거를 안타까워하는 거지. 제가 나 수학 안 할래 한 사람을 내가 왜 안타깝게 생각하고 뭐 억지로 하라고 그래요. 이 네 분 중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 이거죠. 아니 뭐 그 포기한 입장에서는 잘하려고 노력은 사실 해봤거든요. 네.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포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좀 더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쉽게 알려줬다면 포기하지 않고 잘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수학 통역사를 만났으면 이 길로 가라고 하나씩 제가 그 28년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가면 간다. 이 길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길로 가면 보통의 아이도 갈 수 있는 길이야.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 드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되겠냐고요. 네네. 하나씩 연습하면 되는 길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지. 뭐 근데 사실 지금 말씀대로 근데 다 잘할 필요는 없는데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수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 그 일어난 1923년에 일어난 관동 대지진 같은 경우가 네. 하나의 역사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해가지고 그 우리 빠친코 영화에도 나오는 네네네. 사람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네. 조선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근데 그때 일본의 이제 물리학자 겸 수학자인 데라다 도라이코 같은 사람이 그를 투고를 한 거예요. 자 봐라.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데 우물에 독을 풀어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 필요한 독극물의 양 그리고 그것을 운반해야 되는 숫자, 무게, 우물 간의 거리 이런 거 다 따져갖고 딱 해보면 이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말이 안 되는데 이 수학적 마인드가 없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 독프루트하면 그냥 이유 불문곡자하고 남들의 선전선동에 휩쓸려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이제 되기도 하고 가까이는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에서 큰 난리가 났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월세가 들어왔을 때 비용하고 이자가 이럴 때 비용하고 이걸 비교하고 따져보는 연습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누기를 제대로 못하고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실제로 그래서 은행원이 권하는 대로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걸 해가지고 결국 서프라임지 모기지가 여러 가지 뭐 물론 복잡한 금융 상품을 만드는 잘못도 있습니다만 뭐 일반 개개인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요즘 우리가 영끌 해가지고 또 하듯이 안 따져본다 이거죠. 이것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할 확률, 떨어질 확률 이런 것들이 사실 따지는 버릇이 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업에는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 난 수학 문제 못해도 돈만 잘 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수학적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계산도 빠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경우의 수 다 따져가지고 확률. 자기는 수학 문제를 푸는 거다고 수학적인 마인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가 논리적으로 항상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고 정합성을 따지고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게 결국 수학 문제를 풀고 수학 개념을 장착하는 일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네. 네. 야, 수학을 개념을 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러 수학의 과목들 뭐 그러니까 수학의 여러 챕터들이 있잖아요. 뭐 네. 집합 뭐 방정식 뭐 함수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개념을 알았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다시 기억을 막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개념을 배운 적은 별로 없거나 아니면 제가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거나. 네. 네. 교과서에 개념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의, 요즘도 정의, 그래요? 요즘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1까지를 그 귀납적으로 수학을 해요. 문제 풀고. 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개념이 잡힐 것이다라고 했는데 논리상으로 잘 보세요. 개념 문제를 많이 풀어서 개념을 잡았어요. 그 개념 갖다 뭐 할 건데? 다음 문제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 갖고 문제를 푸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상 아이들이 개념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수학자가 해야 될 일인 거고. 그 개념 같은 거 하나만 그러면 나누기 말고 네네. 또 다른 개념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예를 들어서 네. 방정식이다 그러면 방정식 개념. 방정식 그러면 네. 제가 방정식의 정의를 교과서하고 달리 변수가 있는 등식 그랬어요. 변수가 있는 등식. 네, 그러면 변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등식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근데 변수는 뭐냐면 변하는 수죠. 네. 그러면 변하지 않는 수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모든 수는 변수 아니면 상수죠. 네. 변하거나 변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럼 모든 수는 변수나 아니면 상수예요. 맞나요? 네. 아까 수학 문제를 좀 내달라고 해서 네. 뭐 숫자 내면 싫어하니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X는 변수일까요? 상수일까요? X는 변수죠. 이러니까 개념이 안 되는 거. 그러면은 상수인가 봐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 X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제가요? 네. X 걸프렌드랑은 친합니다. 잘한다. X가 당하지 마.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지수. 네. 뭔지 모르니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서 나오는 X는 변수인지 상수인지 몰라요. 모든 중고등학교 문제에 X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얘가 X 나왔을 때 얘가 변수인지 상수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반드시 얘는 변수다 아니면 상수다라고 문제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수학을 좋아했다, 수십 년을 뭘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변수, 상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변수를 모르니까 방정식을 모르는 거고 방정식을 그냥 계산만 한 거예요. 방정식에 대한 의미를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배워본 맞아요. 적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많이 봐서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모르는 상태인 거고 그 의미가 갖는 것을 모르니까 계속 이게 많이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공식밖에 모르죠. 방정식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 수식이 어떤 의미인지 말로 다가온다면 우리 지선 씨도 나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어.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이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시작할 수 있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로서의 의미를 갖추어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딱 네. 제목인 것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막 보면서 알 것 같고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내가 지금 공부한 것도 아니었고 공부한 것도 아닌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이 네. 개념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한 뭐 5년 지나면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잘 풀었는데 사실은 내가 뭘 푼지를 잘 모르는 거군요.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뭔가를 많이 공부했는데 머릿속에는 없어? 에이 그래도 문제 가까워 내가 풀 줄 아니까 뭔가 늘었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고 네. 그 생각을 한 10년 하다가 갑자기 딱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한 문제에 들어가 있고 수식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네. 고등의 문제를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 있죠. 초등 5, 6학년 애한테 제가 말로 설명을 해요. 네네. 수식을 이제 말로. 그러면 애들이 그런 말을 해. 진짜 고등학생들이 이런 거 몰라요? 그러면 바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이런 거예요. 이 수식의 의미를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면 초등 5, 6학년들도 고등 수학을 할 수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초등 5, 6학년들이 고등학교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하는 거라는 거예요. 5, 6학년 정도면 이제 보통의 아이가 5, 6학년 정도면 고등 수학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을 때 문제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해서 못 알아듣는 내용들은 없어요. 말로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실제 문제를 만나서 못 풀 수는 있으나 그렇죠. 일단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말로 해주면은 이 개념은 아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의미를 알면 나중에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하나씩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언어로서의 그 수학을. 그럼 이제 수학을 네. 잘하려면 네. 일단 개념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하면 돼요. 제가 네. 지난 28년 동안 네. 가르치면서 제가 수학 교육의 정의를 하나 내렸습니다. 네. 연산과 개념을 도구로 아이들의 실력, 즉 연역적 논리력과 집요함을 길러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었으면 연산의 도구와 개념의 도구와 그리고 아이들의 연역적 사고력을 길러가고 그러면서 그 논리적인 걸 알려면 단계가 여러 개 되니까 집요함도 원래 집요함은 수학이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요함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산과 개념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한 도구인 거고 네. 이거 자체가 수학은 아닌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다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그 의미가 들어오면 연역적 사고를 하나씩 해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념으로 모든 문제를 푸냐고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개념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풀었던 문제를 개념으로 막 계속 이렇게 풀기는 어렵잖아요. 방정식 막 푸는데 개념으로 맨날 풀어요. 그냥 훌라당 답 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개념으로 공부할 땐 그 의미는 처음 보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방법은 개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풀어본 문제를 다시 푸는 것이 문제 해결력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듣다 네. 보니까 네.
저도 고등학생이 돼서야 수학이 너무 어렵다, 포기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럼 지금 현재 수학이 되게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고2, 고3이 지금 개념부터 다시 잡기에는 좀 너무 늦은 거 시간이 너무 안 없네. 네.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대부분 포기해서 그 뒤는 조금 하다 그냥 때려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어차피 개념은 다 못 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1 때 포기한 것을 잊어먹고 고2부터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을 싹을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아마 그 함수의 개념을 모르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일 거예요. 함수의 개념? 네, fx.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함수의 개념이 중등거가 있으니 그 중등이 함수 개념을 좀 제대로 좀 잡으면 고등거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개념을 갖고 수학 문제를 푼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충실하게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문제만 풀려고 할 거예요. 그 문제만 풀려고 하는 순간 초등, 중등에서 했던 아무 그 무의미한 작업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지금 사실 잘 보세요. 고등학교 가서 그냥 다 문제만 풀어요. 그렇죠. 국어 실력 기록에서 국어 문제집만 푼다는 거, 뭐 양치기라는 말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문제를 외우겠다 소리거든요. 그러면 풀어본 문제나 풀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문제 풀지 말고 개념을 확실하게 외워서 이게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는 것이 되는데 이 개념으로 문제를 푼 적이 초중고에 없어서 자기 몸에인지 그게 안 된 거예요. 네네.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그 일타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맨날 얘기해요. 근데 학생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써서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도 새 귀에 경릴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타 강사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개념대로 막 풀어 딱 그러면은 애가 좀 듣고 이러게요. 와 너무 잘 가르치세요. 와, 이 얘기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는 여기다 이걸 대입하라는 말이죠. 이래요. 무슨 말이죠? 애가 기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만들어요.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개념을 아무리 그 일타 강사가 가르쳐도 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일타 강사가 가르치는 개념을 충실히 하는 것도 있고 초등과 중등에서 못 배운 개념들이 막는 케이스도 있고 그 두 가지만 잘 대준다면 늦지 되는 않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혹 그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고1 때는 그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 거야. 딱 그러면 그동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네. 면역법으로 되는 애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흔하지는 않은데 드물게나도 있다면 길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네.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네네. 그때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공부를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네네. 수학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네네. 놀아가지고. 근데 가장 수학을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네. 국어 사전을 가지고 수학 공부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처럼. 오. 뭐냐면 원이 뭐냐, 원은 나오잖아요. 국어 사전에. 네. 한 정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같이. 요 개념을 탑재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얘가 딱 6개월 만에 네. 뭐 성적이 모의고사가 100점 이상 올랐어요. 300점 고맙습니다. 만점에 그러니까 180점을 하다가 한 290씩 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들 깜짝 놀란 거죠. 단 한 5, 6개월 만에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되면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길이 있으니까 갔지. 다만 그 사람이 이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우리가 이 수학책에 제목이 너무 어려워. 봐봐요. 함수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요. 함수 뭐 상징 또 뭐예요? 뭐 방정식. 뭐 또 미분적분은 뭐예요? 미분은 잘게 쪼개기, 뭐 적분은 쪼개서 쌓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은 그걸 그런 말들을 전부 다 정리한 거예요. 함수는 수를 담는 그릇이고요. 네. 방정식은 방향이 정해진 식이고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 등식이라는 교과석 정의는 문제가 한 문제도 안 풀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변수가 맞아요. 있는 등식이라고 했고 제가 함수적 방정식을 다 함수에서 쓰거든요. 술을 담는 그릇. 아,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라고 고등의 방정식을 정의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등의 수능까지 갖고 가서 이 정의대로 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대로 푸는 것이 항상 그 최우선인 거고 그게 이제 이공계나 모든 자연과학의 공부의 시작점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 문제를 풀었을 때 남는 거는 개념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자연과학이나 이공계 공부의 그 올바른 공부 방법입니다. 이걸 너무 늦게 알았군요. 지금이라도 한번 해봐. 지금 알아가지고 제가 뭐 이따 쓰냐? 어디다 쓸까요? 쓰겠죠? 아이 아니요. 없어요. 아이 만드세요. 죄송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을 한 적 있거든요 방송에서. 그랬더니 댓글 하나가 실망했다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저는 근데 그걸 보고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엑셀 되게 좋아하거든요. 엑셀로 이렇게 뭐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그 if 함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적용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응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수학적인 어떤 사고가 부족하니까 그걸 정리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남들이 10분 할 걸 나는 1시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억울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면 그럼요. 제가 초등 개념사전, 중학 개념사전, 고등 개념사전들을 다 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풀다가 어떤 무엇이 나오면 그걸 찾아서 여기다 써놓고 이 정의대로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풀면은 좋겠고 원래 수학은 네네. 수학자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깨우치거나 발견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선생님한테 배우거나 수학자가 이제 알려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수학자의 말이거나 수학자가 쓴 책을 보고 네. 이 정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적 정의가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진리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5가 되는 것이 한 몇만 년 지나면 5.1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네. 변해도 안 되는 거고 수학자가 수천 년 전에 만든 거를 지금도 사용하는 거고요. 그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의는 하나다라는 말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면 그 자연과학의 언어는 할 수 없는 거죠. 네네. 수학에서의 개념은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그 왜 진리가 되었음을 하나하나 깨우치고 거기서 계속 그 한약재의 그 약다리물처럼 계속 뻗어나오는 이것을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이게 튼튼해지는 것이 진정한 수학의 그 실력이 자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좋네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수학 교육에 약간의 이제 좀 걱정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뭐 애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개념 외우느라고 이제 시작이야. 저는 오늘 그러니까 들으면서 간혹 이런 분들이 네. 있어요. 너 네가 말하는 대로 하면 수학 되니? 라고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라는 대로 하긴 하라. 안 되면 나한테 따져라. 그리고 대신에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따지지 마라. 정의대로 하는데 네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내린 수학 교육의 정의가 잘못됐다면 쉽게 말해서 제가 28년 동안 헛짓거리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실전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네네네.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뭐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네네. 저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수학을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하자면 수학은 우주의 언어다. 그렇죠. 그죠? 우주인이 다 쓸 수 있는 언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멋있는 것 같네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아직 배울 생각은 없어요? 우주인들이나 알아라. 네, 우주인들이나 알아서 하세요. 네. 네. 하여튼 뭐 수학 아마 부모님 세대도 힘드셨을 거고 뭐 지금 이제 자라나는 혹은 뭐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목 아마 탑 1일 겁니다. 네, 아마 수학이. 맞아요. 예, 그런데
수학이라는 거는 단지 그냥 뭐 식을 잘 풀고 답을 빨리 내는 것,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뭐 중요한 뭐 어떤 도구긴 하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논리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그런 훌륭한 도구이니까 개념이라는 것, 연산이라는 것을 도구로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좀 해서 수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잘할 수 있게 뭐 정말 난 싫은 사람이야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지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은 없게 네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오늘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됐습니다. 자, 우리 조한호 소장님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수학을 이제 하시는 분이라 뭔가 이렇게 자꾸 뭘 쓰거나 이런 거를 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말씀이 많으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재밌었습니다. 그 수학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착각들이 많구나. 책에다가 써놨는데 수학의 올바른 길을 얘기했고 그게 아닌 건 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못했던 거고 그 올바른 정의하고 위배된 것은 다 착각이라고 바라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한호 소장님과 함께 오늘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즐겁고 반가웠고. 그렇습니까? 네네. 네. 이땅배 가끔 보세요? 그럼요. 앞으로 좀 더 자주 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수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저도 다시 한번 수학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진짜 좋아합니다. 네, 어디서 끝나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학을 좋아했던 기억은 좀 납니다. 수학 관련 영화, 책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더 수학을 끊임없이 좋아하도록 우리 조한호 선생님이 많이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수포자들을 절반으로 줄이는 날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조한호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